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이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옛날 전해지는 인식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엔 자주 현대에도 일각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으며 자녀의 개인적인 서간이나 일기 등의 사적인 공간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도 엄연한 인간관계이므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세이다. 물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반발하는 부모들도 많겠지만 본인들도 어린 시절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때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앉아서 아이들에게 물 떠와라, 담배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게 너무도 싫었던 시절이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행위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숙함이 부족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화는 나누지 않았음에도 가족 내의 미묘한 긴장감으로 내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뭘 얻으려고 자식 낳아 힘들게 키웠을까?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인생 지혜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내 자식이라 더해주고 싶은 건 부모된 도리로서 본능인지 몰라도 문제는 내가 궁핍해지고 곤궁에 빠지면 그 자식들이 나만큼 나를 살피지를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며느리가 결사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결혼식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주거를 마련해줘도 그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나 형편 어려워져 한 달에 몇십이던 주려고 하면 며느리들이 아까워 죽어요. 아들이야 내 부모니 당연히 주고 싶어 해도 며느리가 싫어하니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에 불화가 나는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밉고 시댁도 오기 싫어지고 결국 내 돈 퍼주고 자식들과 멀어져요. 그러니 애들 힘들던 말던 그냥 자기들 힘으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고생을 해봐야 부모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 키웠나 알게 돼요. 오히려 미리 퍼주면 더 없나 하고 기대하고 자꾸 손 벌려요. 왜냐하면 자식도 부모가 돈 있는 줄 알면 욕심을 냅니다. 살다가 내가 곤궁해지고 자식들이 좀 살만해져도 달라 소리 하기 어렵고 달라 해도 애들은 줄 생각도 안 합니다. 부모의 돈이 마치 공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가한 자식들은 자식 아니에요. 부모 재산 호시탐탐 노리는 예비 도둑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여자들이 남편 잡고들 살아 아들들 힘없어요. 말이 남편이지 마누라가 여기 가자 하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 가자 하면 저기 끌려가는 머슴 신세예요. 아들들은 싫던 좋던 안 따라주면 집안이 시끄러워서라도 그냥 따라줍니다. 부모에게 생활비 주는 문제도 그렇게 마누라 의견 따를 수밖에 없어요. 회사와도 전화로 따지고 집에서 쉬는 날 편안히 쉬고 싶은데 하루 종일 마누라 징징대는 소리 늘어져 보세요. 견딜 수가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자기 자식 생기면 자식이 우선이지. 부모는 자연스레 뒷전이 되고요. 그렇게 저렇게 부모 외면하는 자식들이 부지기수예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요. 딸도 시집 가면 도둑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너네 할 거 없이 결국 똑같다는 말이죠.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 남이 되는 자식에게 짝사랑이 여전해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퍼주죠. 돈 퍼주고 자식이 효도 안 하면 섭섭해서 여기저기 하소연 늘어놓고 뭐하러 속상하게 그렇게 삽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기 빠지게 잔소리도 하지 말고 두 노인네 편하게 살아야지.
요양원에 근무하는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누구라도 요양원 와서 한 달만 일해보면 자식한테 재산 안 주게 된다고요. 아직도 자식에게 재산 주는 양반들은 자신들이 요양원에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이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요양원에 있는 부모들도 누구 하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도 한때는 자신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걱정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네들 사는 게 더 바빠서 연락조차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요즘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예전부터 이런 속담이 전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여물로 삼아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여물이 넘쳐야 비로소 부모님께 나눠준다는 속담이 그 예입니다. 자기들만 잘 살면 그게 잘하는 것이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편안하구나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유난히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만 괴로워집니다. 남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가끔 들더군요. 허무하고 허탈하며 자식이 남 같으니 슬프고 억울합니다. 네, 하지만 품 안의 자식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못 되길 바라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부모한테 부담 안 주는 자식이 효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재산도 아껴서 자식 줄 생각을 접어두셔야 합니다. 재산 많은 부모들 밑에는 훗날 자식들 간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접을 순 없지만 서로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님의 묘를 오랜 시간 동안 지키던 자식들의 이야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건강할 때 여행을 떠나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며 여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있기에 아이가 생겼고 뱃속에서 자랐으며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먹는 것이며 입는 것 하나까지 부모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게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계산한다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를 키워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혼자서 자랐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손길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반면에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식이 성장하면 당연히 기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감사할 줄도 알고 말도 좀 잘 들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게 탈입니다. 늘 불평불만만 있고 고마운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인연인데도 현실에서는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자식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부모는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도 또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그 자식은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크지만 또 부모가 되면 그 자식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인생사이며 우주 만물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되돌려주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식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되돌려주지 않는다며 섭섭해하지만 그 자식이 또 자기 자식에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베푸니까요.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서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녀는 부모님의 헌신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한 갈등이 부담스럽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뿌리를 기대하며 부부간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혼 생활이 고단했음에도 동일한 경험을 며느리에게 바란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도 존재합니다. 자기 자녀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에게 배우자로 온 사위나 며느리는 같은 정도로
대하지 않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혈육인 자식이나 형제는 귀중하게 여기면서 혈연 관계가 덜한 조카들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봅니다. 때때로 가족이라기보다는 타인과 같이 대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같은 종내에서 혈연이 없는 개체들에게는 무관심한 현상이 관찰되곤 합니다. 야생에서의 냉혹한 생존 경쟁은 동물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 사회에서도 목격됩니다. 본능적인 행태일지도 모르지만 종종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연이 아니라 해도 때로는 가족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관계도 보이지 않는 유대감에 의해 이어져 있으며 혈연에 의하지 않고 정의나 의리로 형성되는 관계 또한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풍경 속에서 정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세상은 변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교육적 성과를 우선시하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학업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본인들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음주의 시간을 허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인다.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학습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늦었다는 변명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기피하곤 한다. 이런 모습은 자식들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올 뿐이며 그들이 현대 사회의 변화를 불편하게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커다란 진실 하나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세대가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로움이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쏟으신 그 무한한 정성과 사랑을 되돌아보며 때로는 그 모든 수고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서로의 개별적인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서로의 사적인 공간과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의식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만끽하시며 부모님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합니다. 내일을 위해 누리시는 오늘이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